핫크리스피 치킨 시켜놓고서는 뜨겁다는 뜻의 하신 줄 알았지 매워서 하신 줄 몰랐다 며 별점 테러하고. 안녕하세요. 하나생명과 내부자들이 함께하는 뇌피셜 시즌2, 저는 오동훈, 김지용입니다. 네,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물론 앞으로 한 92회쯤 남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왜 웃어요? 아니, 저희의 소망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보고 계시죠? 하나생명분들. 네. 물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은 그런 사연이나 직종분들이 있었을까? 혹시 떠오르는 직종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좀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지만 사실 저희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그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뵙게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이런 충격적인 뉴스도 봤어요. 제목이 배달 급증, 신종 바이러스 시대의 민폐 고객인데요. 배달할 때 주문 메모나 리뷰로 갑질을 한다고 해요. 식어 있으면 픽업 시간 확인하고 돌려보내겠다. 내가 이 동네 20년 살았다. 이렇게 협박하고, 핫크리스피 치킨 시켜놓고서는 뜨겁다는 뜻의 하신 줄 알았지 매워서 하신 줄 몰랐다 며 별점 테러하고, 네, 오는 길에 심부름 해달라. 오는 길에 뭐 물 하나 사와라. 네, 가는 길에 어차피 나가지 않냐 쓰레기 버려달라. 이런 등 정말 상상 초월의 갑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뭔가 시키는 거, 심부름 해달라, 쓰레기 버려달라. 뭐 참 이게 듣는 저희도 막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화가 많이 나는데, 가끔 이런 기사 보면은 꼭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정신과 치료 좀 받게 해라. 정신병원 입원시켜라 라고 하는데, 네, 저희도 이런 분들 안 받습니다. 저희도 싫어합니다. 네. 근데 정말 직접 겪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날지 이게 짐작도 되질 않습니다. 오늘 사연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어려움을 담고 있는 사연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내부자들을 알게 된 후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는 24살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일을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큰 트라우마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친척 중에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정도인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소한 이유로 종종 우울감에 휩싸였고 대학생 때는 술을 많이 마셔서 필름이 자주 끊기곤 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타인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편이고 상처를 잘 받고 소심하며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실제 성격과 반대로 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를 스트레스가 큰 민원부서에 배치한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회사에서 민원을 담당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건 고객들이 화를 내며 항의하는 대상이 회사가 아닌 저를 향하는 것으로 느껴져 괴롭다는 겁니다. 안내사항을 녹음해 상부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거나 소송하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떨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폭언을 들어야 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끝없이 반복하다 보면 자존감도 바닥끝까지 내려앉게 되고요. 그런 날에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와서 남은 업무를 꾸역꾸역 해낸 뒤 퇴근 후 다음날 출근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자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곤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찾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이러다가 알코올 의존이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해요. 또 일을 할 때마다 자주 두통이 생겨 진통제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먹기도 하는데요.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고 친구가 정신과 방문을 추천해 방문해보기도 했는데 초진 후에 마음이 오히려 심란해지고 두려워져서 일주일치 약만 처방받고 검사도 예약도 다 취소했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항우울제 처방 얘기를 꺼내셨는데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게 된다는 게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약에 의존해서 스스로 견뎌내는 힘을 못 길러내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어요. 회사에서 이 정도 업무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는 걸 텐데 내가 멘탈이 약해서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를 더 망치게 되는 건 아닌가 해서 그냥 버텨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 버텨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버텨내는 방법을 찾고자 유튜브에 이것저것 검색해보다가 내부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들어온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노릇이고 현명하게 잘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를 믿고 사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진통제를 항상 들고 다니시고 출근에 대한 두려움을 잊으려고 취할 때까지 술을 드시고
저희야 뭐 진료실에서 직업이 이거니까 종종 듣지만 이게 결단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 사연의 텍스트만으로도 이 사연자분의 고통이 참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괴로운데요. 이 민원부서 정말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 갑니다. 굉장히 화가 난 사람들이 오는 곳일 텐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좋게 좋게 다뤄서 진정시켜서 어떤 클레임을 더 걸지 않게 만들고 잘 돌려보내라.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일 거거든요. 사연자분께서는 스스로 연약하다, 뭐 멘탈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지만 정말 누구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도 가끔 소위 말하는 진상분들께서 방문해 주시는데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저희 직원분들의 그리고 저희의 멘탈이 동시에 무너져 내립니다. 네. 근데 이게 가끔 올 때만도 이런데 이거를 매일 이것만 듣는 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이냐면은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고로 진료비 환불해달라. 네, 뭐 참 말이 안 나오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면 그냥 진료비 환불해드리고 저희 마음이 편한 게 나아요. 근데 가끔씩은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아예 안 온 걸로 해달라. 진료 기록을 다 삭제해달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렵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닌데 전에 듣기로 검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비를 심리검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돈을 전부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셨던 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쵸. 보건소 민원까지 계속 넣고 뭐 힘들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뭐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다. 뼈가 환불해달라.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네. 이 사연자분께서는 어떠한 부분이 가장 힘든지에 대해서 사연에 정확히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건 고객들이 화를 내며 항의하는 대상이 회사가 아닌 저를 향하는 것으로 느껴져 괴롭다는 겁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끼시는 걸까요? 사실 민원부서니까 회사 자체에 대해서 혹은 다른 구성원에 대한 그런 거기로 갈 불평을 본인이 대신 들으시는 것뿐인데 그걸 왜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시는 걸까요? 뭐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분의 경우는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잖아요. 네. 그런 원인에는 이제 사연자분의 성격적인 특성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타고나는 성격적인 기질 중에서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민감성이란 것은 간단히 말해서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또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수치가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좀 공감을 잘하고 또 세심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그만큼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받고 감정의 변화도 좀 크게 나타나게 되죠. 네, 사연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소한 이유로 종종 우울감에 휩싸였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타인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잘하는 편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연자분도 분명히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요소가 높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 민감성이 적당하면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받지만 너무 높으면은 이제 본인의 마음을 지키기 어렵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이제 힘들게 들어온 직장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을 보면은 저의 추측이지만 이게 너무 절실하신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제 직장이 너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를 가능성들에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건 아닐까요 싶고요. 또 소심하고 걱정이 많다고 본인에 대해서 표현해 주셨는데 타고난 불안 수준이 높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우에는 남들이 안 할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걱정에 의해서 불안이 또 높아지고 그럼 걱정이 많아지고 이런 악순환을 돌게 되는데 계속해서 민원들이 걱정을 공급해 주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시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사연자분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자,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우선 사연자분이 좀 불안해하는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민원 고객들이 뭐 상부에 또 클레임을 걸겠다, 소송하겠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실제로 소장이 도착한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서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변호사들도 경험상 알거든요. 이게 성립이 될지 아닐지. 해봤자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아이 그러지 말고 좋게 넘어갑시다라고 권유를 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 커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뭐 적어달라고 끝까지 요구를 하면은 변호사가 준비를 해주겠지만 그것부터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실제로 이런 과정을 진행할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이 가능성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걱정이 좀 비합리적으로 어떤 부풀려져 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소장이 한 번도 온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사실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종이에 직접 적어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면 의사들 커뮤니티에도 진상을 상대하는 법이란 게 정리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글에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진상은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재수없이 만나게 되었다면 짧고 예의 바르고 단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짧고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일단 짧게 얘기해야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해봤자 더 추가적인 공격거리를 제공할 뿐이거든요. 이런 그 진상이신 분들은 그냥 자신의 분노를 풀러 돌아다니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아요. 그들이 옳다쿠니 여기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화를 내서도 안 돼요. 그분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는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화를 내도록 유도해요. 화내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건드리고 참지 못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면은 걸렸다 싶으면서 감히 고객에게 화를 내? 라며 기다렸다는 듯 더 화를 내는데 그렇게 되면 이길 수가 없죠. 네, 전세가 역전돼 버린 거예요. 어쨌든 고객에게 화를 낸 거니까요. 화를 내는 건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반응이거든요. 그 대신에 원칙적이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반응을 반복해줘야 됩니다.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녹음된 기계 멘트처럼 네, 고객님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죠.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근데 화내는 상대방도 화내는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먼저 지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이 녹음된 멘트를 들려드리면은 높은 확률로 이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손을 떠난 문제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고객하고의 대화가 끝나면은 그리고 또 퇴근을 하고 나면은 이 고객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고민을 해봤자 내 손을 떠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 감정 소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은 날 텐데요. 그럴 때 생각한다고 바뀌는 문제 아니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현재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좀 집중할 거리를 마련해 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심란한 가운데 갑자기 나 집중할 게 필요해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은 그때는 잘 찾아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을 텐데 퍼즐, 뜨개질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생각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사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도 흡인력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추천드리곤 해요. 걱정을 잠시 잊게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걱정거리를 뒤로 밀어놓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정신과 광고는 아닌데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럴 땐 이제 방법이 2개가 남았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나의 부서를 바꿔달라.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안 된다. 내가 말을 못 꺼내겠거나 회사에서 안 받아준다. 이럴 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막 분비되면은 교감신경이 올라가고요. 근육이 막 긴장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육 긴장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긴장성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혈압이 올라가면 그거 자체로 또 두통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이럴 때 약물 치료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두통약은 이렇게 많이 드시고 술도 많이 드시면서 왜 정신과 약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미시는 건지, 네, 정신과 약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 정면으로 고통을 받아내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24살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직접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막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드린 4가지 솔루션 중에서 사연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가 불안해하는 일에 대해서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을 이성적으로 계산해보자. 이때는 실제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진상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 3가지를 꼭 잊지 말자. 짧고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반복하기. 셋째, 내 손을 떠난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기. 그럴 때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퍼즐이나 뜨개질 같은 집중할 거리를 미리 준비해 놓자. 마지막으로 고객 응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질 경우, 네, 부담을 갖지 말고 정신과 약물의 도움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민원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몇 년 전인가 이 콜센터에 대한 기사를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콜센터의 통화 연결음 있잖아요. 이거를 사랑스러운 우리 아내가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더니 존중받는 느낌이 한 25% 정도 증가하더라라고 상담원분들이 답변했다는 그 설문조사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학의 너머의 목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피셜 시즌2 8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내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